우리 전북교육청 모든 구성원들이 첫 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적 영역에서는 오늘을 업무 개시라고 하는데 우리 공적 영역에서는 공무 개시라고 합니다. 그걸 합해서 근무라는 걸 쓸 수도 있죠. 네, 오늘 처음 일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역사를 좀 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니, 법학전공자가 무슨 역사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있는 모든 조문들, 전문과 법문 130개 조항 그리고 부칙 6개 조항이 모든 조항에 역사가 딸려있지 않은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가들은 법정을 해석할 때 꼭 그 역사를 먼저 들여다봅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방대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서기 1527년에요. 이름하여 사코 디 로마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의 약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당시 로마 교황은 클레멘스 7세였고, 그리고 스페인에는 카를 5세가 스페인 국왕 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를 5세가 로마를 침공합니다. 교황 세력과 프랑스가 연합으로 대항을 했죠. 그때 교황을 지키던 수많은 군대들이 전부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교황을 지키면서 항전했던 무리가 있었답니다. 약 200여 명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스위스 용병들이었다고 합니다. 다 죽고 42명이 남았답니다. 그들 덕분에 클레멘스 7세 교황은 목숨을 구했다는 거죠. 그것이 역사가 돼서 지금 이 순간까지 로마 교황청 경비는 스위스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경비병들이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디자인을 미켈란젤로가 했다고 합니다. 왜 로마 교황청이 지금까지 다른 어떤 나라 사람의 손에도 경비를 맡기지 않고 스위스 사람들에게 맡기고 있는가? 그것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뢰라는 거죠. 이 신뢰가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스위스 용병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의 죽음을 내놓고 지켰나? 그 신뢰를 지켰나? 그것은 스위스가 요즘에 들어서야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선망의 땅으로, 가고 싶은 땅으로, 스위스 하면 알프스를 연상하고 그런 땅으로 화려하게 그 이상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무역업도 안 되고 어떤 산업이 있는 것도 안 되고 오로지 가진 것이라고는 척박한 땅 하나,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그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스위스인들의 그 기질이 굉장히 강해졌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낸 것이 용병업. 그래서 그 용병들 이름을 가리켜서 라이스 로이퍼, 전쟁에 나가는 자. 이 13세기부터 스위스는 용병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1792년 8월 10일 프랑스 튤리 궁전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부르주아 혁명군과 왕의 근위대 사이에 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왕을 모시던 최측근에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갔답니다. 모든 군대가. 루이 16세와 그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 이 두 사람만 튤리 궁전에 남겨놓고 전부 도망가 버렸답니다. 근데 맨 마지막까지 항전한 사람들,
786명.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이 전부 스위스 용병들이었답니다. 혁명군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지금 빠져나가라.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용병들은 끝까지 빠져나가기를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786명 전원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어떤 병사의 소지품에서 그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왔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만약 신용을 잃으면 우리의 후손은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써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그때 남아있는 계약은 불과 몇 개월 했답니다. 스위스에 여러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루체른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루체른에 가시면 다른 건물하고 꼭 두 가지는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1333년에 완공됐다는 카펠브리케, 카펠다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다리입니다. 지붕 기와로 되어 있고 거기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냥 맨 바위에다 그 바위를 깎아서 새겨놓은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레벤 댕크마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벤은 사자의 복수고 댕크마을은 기념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역하면 사자 기념물입니다. 사자 한 마리가 엎드리는데 옆구리에 긴 창을 맞았습니다. 그 사자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바로 1792년 8월 10일 틸리 궁전에서 전멸을 당한 그 스위스 용병들을 기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그 사자성 앞에 가서 자신들의 선조들을 추억하고 또 추억한다고 합니다. 그 용병들은 자신들이 거기서 번 돈을 스위스 은행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피 묻은 돈이죠. 그래서 스위스 금융업자들은 그 돈을 관리하는데 목숨을 걸고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스위스 은행의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위스 은행에 맡기면 그 사람들은 지켜준다. 그래서 은행에 맡겼는데도 이자 한 푼도 없이 오히려 관리비를 내야 하는 그런 금융업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요즘 한국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뢰의 위기, 그리고 아포리아의 시대.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그 작은 신뢰들이 쌓여서 우리 전도교육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교육하면 전도교육은 신뢰의 교육이야. 내 아이 거기다 맡기면 돼.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전도교육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고 계십니다. 도교육청에 근무한다는 건 그냥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살펴보고 해서 한 번 하고 발려내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자리를 여러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볼 때, 하급자가 상급자를 볼 때 서로 수평 관계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심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위해서 나오면 그것이 진실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전도교육이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시죠?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건강은 권리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학창시절에는 권리만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건강은 권리이자 곧 의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전라북도 교육청.